지속할 수 있는 그 힘, 두께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건가. 근데 그 공간이 그런 물질적 역할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미 공간들을 다시 되찾는 것, 그걸 쟁취하는 것, 우리가 아니더라도 또 이후 계속 이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냐. 특히 도시 속에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동구의 한 아파트. 한때 현대중공업의 사원주택이 있었던 이곳은 현재 20여 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되었다. 원래 사원주택이라 사원주택이 원래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5층인가 4층 정리세만 하면 되는 정fun을 쳤대. 지금 개인으로 담는 것 같아. 나간 사람은 많습니다. 나간 사람이 대사로. 만세대 아파트, 도란 아파트, 2000세대 아파트는 모두 사라졌으며 이에 대한 기록 역시 많이 남아있지 않다. (1974년) 울산 동구에 현대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그러자 현대 계열사는 동구와 북구에 대규모 사택단지와 독신자 기숙사를 조성하게 된다. 하나의 회사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거주지가 지역적으로 집중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울산 동구에는 노동자 주거 공동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형성되었다. 기숙사나 아파트에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인접계열의 노동자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직영, 하청 등 서로 다른 고용 형태에도 불구하고 시장, 공터, 음식점, 술집 등을 드나들며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었다. 특히 노동자들의 가정은 외부에 폐쇄된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라 동료 노동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개방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회상되었다. 그때는 막 그 사람이 그냥 막 와서 막 문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맨날 사니까 이제. 그 아파트는 기억 나는 게 요즘에는 길게 이렇게 복도가 없잖아. 한 거에 두 집밖에 없으니까 호식을 찾아보기 좀 힘들어. 없어. 없어. 요새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분양이 안 되는데 다 싫어해서. 그때만 옛날 거기서 그거 얼마나 탔노? 롤러스케이트. 아이고. 복도에서? 그치. 그래. 복도에 나도. 그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난리 났다고. 팽이 돌리고. 그렇게 6집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또 아직까지 연락하는. 여섯 집. 이가 가능했던 한 가지 이유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농촌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초기의 공동체는 농촌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는 다양한 계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거지역 안에서 노동자의 부인들이 형성한 교육 공동체의 형태를 지닌 계이다. 30년, 20년 됐어. 옛날에 골목에 이렇게 사는데 똑같으니까 똑같은 유치원 다니니까 버스에 내리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아파트 옆에 진짜. 그럼 어릴 때 왜 옛날에는 어린이집 같은 게 별로 없었어. 그냥 학원에 가서 하는 그때 또래 애들 엄마 나오고 사원주택과 숙소가 본격적으로 노동 공동체의 색을 띠게 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였다. 골리앗 투쟁과 128일 투쟁에서 투쟁의 지도부는 회사 밖의 장외 투쟁 장소로 만세대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노동자의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투쟁에 동참하게 된다. 가을에 우리 텐트를 쳐가지고 종합 앞에다 해면은 한 며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고기 잡아다가 피레미 잡아다 그
조합이 그 앞에가 튀김 먹고 그랬다니까 그 전에 거기서. 그들은 같이 밥을 짓고 함께 잠을 자며 생활 공동체적인 모습까지도 보이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한 아파트 아니면 한 지역이 한 마을이면 그 마을을 사람들이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사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들이 훨씬 더 끈끈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동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사이의 공동체는 1990년대부터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급속히 진행되었던 도시 재개발로 이루어진 노동자 밀집 주거지역의 희석화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회사가 지도했던 재건축 사업은 중간 계급적 소비, 여가, 문화생활의 기제를 확산시켰으며 노동자 계급 고유의 문화와 공동체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작용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원 숙소는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시설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지금 그거는 이제 정직원들이 이야기고 저는 그 정직원이 아니라서 이제 밥 먹는 거나 기숙사를 다 빌려 쓰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차별이 있죠. 왜냐면 일단 기숙사 비를 한 몇 배는 더 많이 내고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업체 사람은 쓸 수가 없고 그렇진 않죠. 그러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여건이. 이제 공동체의 공간이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장외 투쟁이 일어나던 사원주택들은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단편적인 주거 공간, 부동산만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아파트들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울산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단편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삶과 건축을 합하기 위한 그리고 공동의 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푸맨 페다고지는 이러한 공동체의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의 한 발로이다. 페다고지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육 공동체의 한 공간으로서 먼저 만들어졌다. 이후 노동자의 가족들, 여성들, 청소년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을 소극장인 틈이 만들어졌다. 그 발견은 저도 최근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바로 연극교실 한 팀 해서 극본을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경험 같이 해서 그 정세청소라 그래서 청소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공간에 한 토론하는 그런 장들이 열리고 이 현미 두레밥이라는 옛날에 그것도 만들었는데 전국제시평화연대가 만들어지면서 또 한 달에 한 두 번씩 한 번은 밥상 열리고 한 번은 공부하는 모임이 열리고 갈수록 좀 느끼는 거는 그런 거 있어요. 느끼는 게 이렇게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가다 보면 카페도 많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문화센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공간을 그냥 이용하는 공간이지 그 공간 자체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그라기보다는 그냥 뭐 개별적인 그런 만남들은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뭐 조그만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모임이 하나의 또 서로 연결시켜내는 공동체의 공동의 어떤 그런 만들어내는 공통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는 약간 좀 물질적인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뭘 해야 될까? 좀 고향 같은 느낌을 좀 줘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제 이 공간에 있으면서 잘 몰랐는데,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마음이 좀 달라진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별로 그걸 무슨 의도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끌고 이러지 않았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얘기하다가 이거는 페다고지스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스스로 우리 농담하고 웃지만 뭔가 이 공간에서는 뭔가 이런 가치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그런 공감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니까 우리 그래서 가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교육 문화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다양한 가치들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방향 없는 잡다한 게 아니라 일정적인 방향 가치 공유해 들어가 만들어가는
그 어떤 공간이 주는 건 분명하다. 관계의 어떤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기반이 되는 것은 맞다. 근데 도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한편 도시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존재한다. 도저히 카페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골목. 주택개조는 오래된 주택의 골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 형식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공간에 대한 상상의 자유로움이 있다. 주택개조 카페는 상업 공간으로도 전시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오래된 주거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늑함과 이야기도 있다. 또한 주택의 장점인 옥상과 마당 등의 다양한 공간 활용, 여러 방면에 걸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일단 틀에 맞춰진 형태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점하고 그 공간이 주는 아늑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중구 성남동의 한 오래된 건물의 3층에는 뉴 미들클래스가 위치하고 있다. 뉴 미들클래스는 기존의 경제적인 중산층으로 비춰졌던 삶의 목표들이 문화적인 중산층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한 달 멤버십을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그 멤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그렇게 좀 생산적일 수 있는 문화들을 발현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결국엔 처음에 실험처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트렌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되게 재미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옛날의 여관인데 그 여관이 불법으로 증축이 된 부분도 있었고 그 증축된 부분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4층 가면 약간 테라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뭐 방인데 화장실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의 취지와 이 공간이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3층은 그렇게 조금 그 멤버들과 같이 거실처럼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3층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숙박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이 여기 있는 멤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에 따라서 사용도가 조금 한정적인데 날씨나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오픈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시민들을 위해서 열어요. 그게 공연 기획일 수도 있고 파티일 수도 있고 뭐 영화 상영 다양한 장르의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그럴 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뭐 저희 멤버들과 같이 뭐 바베큐 먹을 수도 있고 예전엔 텃밭까지 했었는데 텃밭이 토양 유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건물주가 하지 말라고 해서 네. 옥상에 가다 보면 주변 옥상들이랑 되게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옥상에서 메인 스테이지인데 관객들이 대부분 저희 옥상에 있고 영화 상영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앞쪽 건물에 그 상영을 해요. 빔을 쏘고 관람은 저희 옥상에서 하고 그리고 오른쪽 건물의 꼭대기에 그 공연을 해요. 오른쪽 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건물주 분과 협의를 해서 뭐 1년에 2번 정도니까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런 문화들이 이 공간, 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주신 편이에요. 그렇게 좀 이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기획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비어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약간 잉여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일단 활동가들이, 플레이어들이 많으면 그 공간들을 그냥 개방만 해준다 보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이
도시 재생적 의미까지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믿고 있거든요.